강의 노트 17번 강의 노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페이지네이션. 이 페이지네이션 이 구현 이 강의는 초급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중급에 가깝기 때문에 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어렵더라도 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 취업해서 한 사람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개발하려면 페이지네이션 기능은 너무 당연해. 이거 구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 기능이야.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해야지 어떻겠어. 어쩌겠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니까 어려운 걸 드디어 고생해서 해냈고 할 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 수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으면은 뭐 1등 했으면은 그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장학금 정도, 월급에 비해서 장학금이 작지, 장학금 정도나 받지. 그 월급을 받을 정도 공부 잘했어요. 뭐 이런 학생, 칭찬받는 학생 수준이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 해낼 줄 알아야 그 이런 거, 이 어려운 기능을 고생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되면 드디어 어엿한 한 사람의 개발자가 된 거고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갭이 커요. 오케이.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겠다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뭐 또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질문도 해서 이해해야 하죠. 별 다른 도리가 없어요. 자, 배경 지식 마지막 페이지 번호. 자, 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출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15페이지까지 출력했다.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15페이지란 얘기지. 그럼 마지막 페이지 번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10명씩 학생을 출력하는데 전체 학생이 150명이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번호는 15페이지이지. 그런데 학생 한 명이 추가됐어. 그래서 151명이야.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는 그 학생 한 명도 16번째 페이지에 출력이 되어야 하죠. 즉, 전체 학생 수 나누기 뭐 페이지 크기 10명씩 출력한다. 이게 10이죠. 그래서 151 나누기 10 하고 올림해야 돼요. 올림. 마지막 한 명도 마지막 페이지에 출력돼야 되니까. 그게 레스트 페이지 계산식.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역다운표 문자열, backward string 이렇게 변수 값을 문자열 내부에 출력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달러 중괄호 여기가 변수뿐만이 아니라 뭐 계산식, 표현식 이런 어떤 식이어도 돼요. 그리고 이게 backward 역다운표 escape 키 바로 아래에 있는 그 키보드 왼쪽 그 역다운표 문자열 이것도 어떤 값과 문자열을 조립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제이슨 서버가 다행히 페이지네이션 조회 기능을 제공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 오름차순 순서로 한 페이지에 15명씩 세 번째 페이지를 조회하겠다. 그러면 expand department 여기 못하네. expand 아이고 여기가 오타가 아니라 여기가 오타지. expand department 그 외래키 확장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3번 페이지 그 다음에 아이디 오름차순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15개씩 자, 이렇게 URL을 해주면 이렇게 그 15명 학생만 이렇게 조회해줘요. 그런데 자 해봅시다. 이렇게 15명만 딱 조회가 됐어요. 전체 학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F12키 개발자 창을 F12키를 누르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이 열리죠. 여기에서 네트워크 탭,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고 웹브라우저 새로 고침. 그러면 여기 서버에 요청한 그 리퀘스트가 요거 한 번 새로 고치면 하는데 세 개를 HTTP 리퀘스트 세 개가 서버에 요청이 됐어요. 그 중에서 요 URL, 이 페이지네이션 URL, 이게 바로 페이지네이션 백엔드 조의 URL이죠. 이거 클릭하고 여기 헤더를 보여주는데 여기 리스폰스 헤더가 있죠. 리스폰스 헤더 좀 내려보면 여기 X 토탈 카운트 162라고 이 항목이 있어요. 162. 이 항목이 이 헤더 값이 전체 학생 수예요. 자, 페이지네이션 기능 구현하려면 전체 레코드 수가 필요하죠. 이거 전체 레코드 수 나누기 페이지 크기 해야 마지막 페이지 번호가 15페이지인지 16페이지인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 토탈 카운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제이슨 서버가 HTTP 리스폰스 헤더에 전체 레코드 수를 넣어줘요. 그래서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학생 목록뿐만이 아니라 전체 레코드 수도 이 헤더에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 값과 학생 목록과 요 토탈 카운트를 조회 한 방에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돼요. 자, 그 URL 백워드 스트링으로 URL 만들어서 서버에 요청하면 리스폰스가 오는데 리스폰스의 데이터가 바로 학생 목록이고 리스폰스 헤더 중에서 요 값이 바로 토탈 카운트 학생 수, 전체 학생 수라는 거. 이렇게 학생 목록과 전체 학생 수를 같이 리턴할 수 있어요. 객체로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스튜던트가 학생 목록이고 토탈 카운트가 전체 학생 수. 자, 이 값을 둘 다 꺼내야지. 스튜던트의 리턴 값이 객체인데 이 객체 토탈 카운트 속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꺼낼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페이지네이션 구현을 합시다. 자, 먼저 페이지 넘버스 점 뷰를 구현할 건데 이게 뭐냐면 페이지 목록 아래에 그 페이지 번호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한 학생 목록 화면 아래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 목록이 출력되어야 하죠. 이걸 구현한 컴포넌트 페이지 넘버스 컴포넌트 이렇게 구현했어요. 자, 이 컴포넌트에는 이렇게 페이지 props, last page props, go to page props 이렇게 세 개의 props 값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props 현재 페이지 번호, 마지막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어떤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 호출할 함수.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리스트 컴퓨티드 속성. 자, 컴퓨티드 속성. 이게 그 컴퓨티드 속성 그 값을 컴퓨트 계산하는 화살표 함수예요. 이 화살표 함수 구현은 넘어갑시다. 일단 생략하고 자, 페이지 리스트 컴퓨티드 속성은 화면에 출력할 페이지 번호 정보 객체 목록을 생성해서 리턴해요. 그래서 페이지 정보 객체 목록 페이지 정보 객체는 이런 형태의 객체인데 이거의 목록을 생성해서 리턴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페이지 번호 목록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페이지 리스트 컴퓨티드 속성은 요거 페이지가 이게 링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요것도 링크예요. 이걸 클릭하면 이 목록으로 넘어가지. 이걸 또는 여기서 요 오른쪽 요걸 클릭하면 또 여기로 넘어가고. 좀 데모를 하자. 자,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걸 누르면 여기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링크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레이블이 이건 요거 11 12 13 14 15 레이블이 있고 그걸 클릭했을 때 몇 번으로 넘어가느냐 이걸 클릭하면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자 10번 페이지로 넘어가죠. 또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11번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걸 클릭하면 10번 그래서 이 페이지 속성 값은 넘어갈 번호고 레이블은 화면에 이렇게 출력할 문자열 레이블. 자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페이지 정보 객체 목록을 얘가 페이지 리스트가 컴퓨티드 속성이 컴퓨트해서 계산해서 리턴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 페이지 리스트에서 이 목록에서 하나씩 꺼내서 여기에 레이블을 출력하고 페이지 이걸 클릭을 하면 go to 페이지 함수가 호출되고 이 페이지 번호 즉 이 뷰 템플릿 소스 코드에 의해서 이게 반복 출력되는데 이런 것들이 출력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를 클릭하면 go to 페이지 함수가 호출되고 12가 넘어가죠. 그래서 12번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 자 여기 레이블의 여기 텍스트 문자열은 요거였는데 출력되는 건 요걸로 바뀌어서 출력돼요. 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서 출력되는데 그 이유는 이걸 출력해야 요 문자가 그려져요. 그냥 요걸 출력하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 그래서 요 문자를 웹브라우저 창에 그리고 싶으면은 요걸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뷰JS가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 액티브 자, 이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출력할 페이지, 이게 지금 넘어갈 번호, 즉, 여기가 11번이지, 11번. 이게 11인데, 그게, 이건 페이지 프랍스 값. 여기, 현재 페이지가 몇 번인지 이 페이지 프랍스 값으로 넘어와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이 페이지 프랍스 값이 일치하면 여기가 true가 되고, 여기가 true가 되면 이 클래스가 액티브, 요 액티브가 클래스 값으로 들어가고 이 false이면 비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얘만 클래스가 액티브가 돼서 요런 서식 CSS 서식이 적용되죠. 액티브 서식이 적용돼요. 여기 소스 코드 보면 여기 액티브 서식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파란색 글자 색깔은 흰색. 자, 이 구현은 설명 안 할 건데, 여러분, 뭐, 이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잖아. 여러분이 이 로직을 잘 읽고 분석해봐요. 이 정도 로직은 분석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물론 잘 이해 안 가고 궁금한 부분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고. 오케이. 그 다음, 백엔드 수정. 이 부분만 수정됐어요. 뭐, 이거 설명했죠. 페이지네이션 URL. 리스폰스에서 학생 목록뿐만이 아니라 리스폰스 헤더에서 토탈 카운트까지도 꺼내서 스턴츠 속성, 토탈 카운트 속성 이 객체로 리턴한다. 이거 그다음 스턴트 리스트 자 페이지 넘버스 컴포넌트 임포트에서 여기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 넘버스 현재 페이지 번호 마지막 페이지 번호 go to 페이지 함수가 이렇게 props로 전달되어야 하고 자 현재 페이지 번호하고 마지막 페이지 번호는 이건 반응형 상태이어야 하고 go to 페이지 얘는 함수 넘어갈 때 호출할 함수 go to 페이지 함수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크기 그 다음에 전체 레코드 수 이런 것들은 반응형 함수 왜 반응형 함수로 구현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값이 바뀌면 화면이 다시 그려져야 하잖아. 그쵸? 뭔가 값이 바뀌면 즉시 화면이 다시 그려져야 된다. 이런 건 반응형 상태로 구현해야지.
그다음에 레스트 페이지 이건 계산해야 되죠. 요 계산. 그런데 컴피티드 props로 컴피티드 속성으로 구현하면 돼요. 컴피티드 속성으로 구현했을 때 장점 요 값이나 요 값이 바뀌면 즉시 다시 계산돼요. 얘네들이 반응형 상태니까. 여기 이 반응형 상태나 이 반응형 상태 아이고 지금 이 반응형 상태나 이 반응형 상태 둘 중에 하나가 변경되었다. 그러면 이 컴피티드 props도 즉시 다시 계산돼요. 이게 화살표 함수니까 이 화살표 함수를 호출해서 즉시 다시 계산돼요. 그리고 이 props 값이 이 반응형 상태 값이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계산되지 않고 아까 계산했던 값을 그냥 계속 사용하고 이게 컴피티드 속성의 컴피티드 상태 혹은 컴피티드 상태라고 표현해도 되겠다. 컴피티드 상태 혹은 컴피티드 속성 이걸 여러 가지로 불러요. 컴피티드 상태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얘는 반응형 상태, 얘는 컴피티드 상태. 강의 노트도 바꿉시다. 컴퓨티드 속성이 아니고 컴퓨티드 상태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리플레이스. 오, 웃는도 저절로 바뀌네. 똑똑하군. 그치. 웃는도 바뀌고. 오케이. 컴퓨티드 상태. 그 다음에 go to page. 요 VAL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호출하는 건데 그러면 이건 내가 디버깅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 디버깅 할 때 어떤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어떤 함수가 어떻게 호출됐고 그 값은 뭔지 이 궁금한 부분에다가 console.log 이렇게 넣어보면 이 값들이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다 출력이 돼요. 디버깅 할 때 좋지. 그래서 넣어본 거고 page.value 이 페이지 반응형 상태 값을 이게 현재 페이지 번호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이제 요거여야 되죠. 그리고 reload students를 호출하면은 백엔드 호출해서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이 결과에 student 속성이 있고 이게 학생 목록이고 total count 속성이 있죠. 전체 학생 수. 그래야 이 total count가 바뀌면 이게 바뀌면 자 이게 컴피티드 상태라서 릴로드 스튜던트를 호출해서 토탈 카운트 값이 이렇게 서버가 응답한 값으로 바뀌면 이 본문의 이 값이 바뀌면 얘가 즉시 다시 호출돼서 이 화살표 함수가 즉시 다시 호출돼서 다시 값이 계산돼요. 레스트 페이지 값이 바뀌죠. 그렇게 레스트 페이지 값이 여기 페이지 넘버스에 넘어가야 레스트 페이지도 넘어가고 현재 페이지도 넘어가고 얘는 함수니까 함수 값은 그때 한번 구현했으면 안 바뀌죠. 아무튼 그러면 얘가 이걸 받아서 페이지 번호를 쭈르륵 출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reload 스튜던트는 여기 페이지 넘어갈 때만 호출되는 게 아니고 여기 on mounted 여기서도 호출하죠. 마운트 될 때 처음에도 물론 학생 목록을 조회해야 되고 페이지 번호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 페이지에 해당하는 학생 목록을 또 조회해야 되고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학생 목록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잘 페이지 번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거 누르면 다시 여기로 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8페이지예요. 학생 한 명 화면 들어갔다가 나오면 1번 페이지예요. 여기서도 15페이지에서 학생 한 명 클릭했다가 나오면 1번 페이지야. 저장 버튼 눌러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번 페이지에 있었는데 나오면 다 1번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언제나 1번 페이지로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현재 페이지 번호가 페이지 반응형 상태로 구현됐고 이 반응형 상태가 이 스튜던트 리스트 뷰 이 컴포넌트 내부의 반응형 상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떤 컴포넌트 내부의 반응형 상태는 그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마다, 마운트 된다라는 것은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되는 게 마운트 되는 거죠. 될 때마다 초기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튜던트 리스트 반응형 상태가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될 때, 마운트 될 때 1번으로 리셋돼요. 자, 여기서 안 보였다가 보이게 되면 리셋돼서 1번이 돼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어도 리셋되지 않아야 하는 상태는 피니아 스토어에 구현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니아 스토어를 배웠죠. 그래서 중급 기능에는, 초급 기능에는 필요 없지만 중급 기능부터는 피니아 스토어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피니아 스토어, 자, 페이지네이션, 피니아 스토어, 요거 페이지네이션 상태,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사이즈, 토탈 카운트, 레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또 고투 페이지까지, 페이지 넘어가는 기능까지 요것들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구현돼야 돼요. 그대로 일로 가져왔어요.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크기, 토탈 카운트, 레스트 페이지 그대로 가져왔죠. 그다음 고투 페이지까지 그대로 가져왔는데 고투 페이지 가져올 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고투 페이지에 여기에 릴로드 스튜던트를 호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와야 돼? 얘는 올 수가 없죠. 고투 페이지가 일로 오긴 와야 되는데 릴로드 스튜던트는 못 와.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릴로드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했어요. 아, 얘도 콘스트가 맞다. 릴로드 함수를 이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뭐 본문이 비었죠? 본문이 비어 있는 그냥 간단한 가짜 함수로 구현했고 여기서 그 가짜 함수를 호출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지. 본문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릴로드 함수, 즉 릴로드 스튜던트 함수를 이니트 함수의 파라메터로 받아서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왜 저렇게 했느냐? 릴로드 스튜던트 함수를 페이지네이션 피니아 스토어 내부에 구현할 수 없어서 대충 구현했고 진짜 구현한 것을 받아서 대입해가지고 사용할 거야. 왜? 자,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릴로드 스튜던트 함수를 구현할 수 없고 스튜던트 리스트 뷰에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전달되어야 해요. 이니트 함수를 호출해서 받으려고 이니트 함수를 구현했어요. 뭐 어떤 값 전달받기 위해서. 보통 이 페이지네이션 뿐만이 아니라 어떤 스토어에 어떤 값을 전달할 때 이게 생성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보통 흔하게 이니트 함수를 만들어서 생성자 함수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보통 이렇게 구현해요. 이게 일종의 생성자 같은 거라고. 생성자는 아니다. 생성자가 없고 그냥 어떤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흔하게 init라는 함수를 구현을 해요. 이 경우에는 릴로드 할 때 호출할 함수를 전달받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릴로드 스튜던트 함수를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구현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 초급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중급 고급 넘어가야 중고급 개발자가 되어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는 학생 목록 화면뿐만이 아니라 교수 목록, 강좌 목록 뭐 이런 화면에서도 재사용돼야 되는 재사용성이 아주 좋은 그런 구현이어야 해요. 그런데 릴로드 스튜던트 함수는 학생 목록 스튜던트 리스트 뷰에 구현되어야 되겠지. 릴로드 프로페서는 교수 목록 프로페서 리스트 뷰에 구현되어야 하겠지. 그 다음에 릴로드 렉처스는 강좌 목록 렉처 리스트 뷰에 구현되어야 되겠죠. 릴로드 학생을 백엔드에서 조회하는 함수는 학생 목록 화면에서, 교수를 백엔드에서 조회하는 함수는 교수 목록 화면에서 이렇게 각각 구현되는 게 맞아.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는 이 새 화면에서 다 공유되어야 하는 재사용 구현이에요. 재사용 스토어예요. 이렇게 구현된 릴로드 뭐뭐뭐 함수들을 이런 공통 재사용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구현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제각각 구현한 다음에 전달해 주면 되죠. 전달 받아서 이런 걸 콜백 함수 전달한다라고 얘기하지. 콜백 함수 전달. 그래서 전달 받아서 호출하면 되죠. 이렇게 전달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구현은 저쪽에서 구현됐지만 호출하는 건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전달해가지고 전달 받아서 호출하는 함수. 그래서 전달 받아서 호출한다. 그래서 콜백 함수라고 콜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전달 받아서 호출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학생 목록하고도 상관없고 교수 목록하고도 상관없고 강좌 목록에도 상관없고 그냥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도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이런 게 재사용성이 좋은 바람직한 구현이죠. 그리고 학생 목록 구현해서 이런 걸 구현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뿐만 아니라 이 릴로드 스튜던츠는 여기에서도 호출돼야 되잖아. 온바운트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여기 구현되는 게 맞아.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구현되는 건 매우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릴로드 스튜던츠, 릴로드 프로페서, 릴로드 렉처 이런 것들을 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구현하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가 지저분해지죠. 코드가 지저분해진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오케이. 자,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를 구현했고 유스 페이지네이션 스토어 보통 이름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앞에 유스로 시작해야 돼. 뭐 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니까 당연히 페이지네이션 스토어. 그러면 얘가 이런 것들을 리턴해요. 뭐 이 반응형 상태 리턴하는 거 당연하고 컴퓨티드 상태 리턴하는 것도 당연하고 이니트도 리턴해야지. 그래야 이니트를 리턴 받아서 호출할 수가 있으니까. 아, 고투 페이지도 리턴해야지. 페이지 넘어갈 때 호출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서 use 페이지네이션 스토어 함수를 임포트 한 다음에 use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를 호출하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 객체가 리턴이 되고 이 객체에 init라는 속성이 있고 이게 함수죠. 그걸 호출해서 릴로드 스튜던츠를 넘겨줘야죠. 보통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니아 스토어에 어떤 값 넘겨줄 때 이렇게 init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을 넘겨줘요. 자, 그리고 여기 현재 페이지 before 코드를 보면 before 이전 코드를 보면 여기에 페이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어 토탈 카운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얘네들이 다 지금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다. 이것들이 다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로 넘어갔지. 그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서 꺼내서 호출하면 되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점 밸류는 필요 없어요.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서 꺼내서 사용할 때 뒤에 점 밸류 안 붙여줘도 돼요. 페이지 스토어 점 페이지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스토어 점 페이지 사이즈 또 페이지 스토어 점 토탈 밸류. 자, 점 밸류 필요 없어요.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서 들어있는 반응형 상태를 사용할 때는 점 밸류를 뒤에 안 붙여줘도 돼요. 토탈 카운트, 페이지 사이즈, 현재 페이지 번호 페이지 이게 다 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여기 이 페이지네이션 스토어에 들어가 저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페이지 스토어 점 페이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페이지 스토어 점 페이지, 페이지 스토어 점 레스트 페이지. 고투 함수도 이 안으로 들어갔죠. 페이지 스토어 점 고투 페이지. 그래서 반응형 상태 결국은 반응형 상태하고 고투 페이지 함수가 요 안으로 페이지 스토어 여기도 색칠해야지. 페이지 스토어 내부로 들어갔다. 그것뿐이지. 그치?
잘 봐요. before. before에서는 여기서 직접 만들었는데 페이지 사이즈, 토탈 카운트, 레스트 페이지. 자, 그런데 after 요것들이 다 페이지네이션 스토어로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페이지 사이즈, 토탈 카운트, 레스트 페이지, 그 다음에 고투 페이지까지 여기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스토어를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유스 페이지네이션 스토어 호출할 때마다 객체가 하나 새로 만들어져요. 페이지네이션 스토어가. 그런데 새로 만들어지지만 그 상태값은 유지가 돼. 리셋이 안 돼요.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자 이제 pgstore.page, 왜냐면 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pgstore.pageSize, pgstore.totalCount, pgstore.restPage, pgstore.goToPage. 자, 이해하고 나면 크게 바뀐 건 아니지. 그냥 이동했다, 이 정도죠. 이동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다 달라졌냐면, 자, 수정을 해봅시다. 리스트 뷰 수정하고, 그 다음에 스토어 pagination.js 하고, 자 이제 이건 뭔가 이란데 12키를 눌러보자. 이거 12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네. 12번째 줄에서 왜 에러지? 12번째 줄, 이건 이니트 함수 호출인데 무슨 에러야? assignment constant. 이거 내 바보였구나. 이 const면 안 되지. 아까 했던 렛이 맞아. 이게 const면 여기서 에러 나지. 대입 못한다고. 그 에러가 났어요. 처음에 구현했던 const가 맞다. 오케이. 새로 고침. 오케이. 자, 이제 6번 페이지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6번 페이지. 저장하고 나와도 6번 페이지. 당연히 15번 페이지에서 들어갔다가 나와도 15. 들어갔다가 저장하고 나와도 15. 오케이. 자, 이제 그 페이지네이션 상태값들이 페이지네이션 피니아 스토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리셋되지 않고 앱이 종료될 때까지 상태값이 계속 유지가 돼요. 자, 꽤 어렵긴 한데 다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이해하면은,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1학년 때 생각해봐요. 1학년 때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뭐 자바 배우고 뭐 파이썬 배우고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어렵지. 근데 꽤 어렸을 거야. 그런데 어느덧 뭐 몇 년 코딩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쵸?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교과서 열어봐봐. 굉장히 그 글자도 크고 책도 얇고 너무 쉬워 보일 거예요. 한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한번 봐요. 정말 쉬워 보여요. 아니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쉬운 거 갖고 그 힘들어했을까?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3, 4년 후에 취업한 다음에 대학교 때 공부한 자료 열어보면 똑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초적인 거 가지고 왜 힘들어했지?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달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쉬워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페이지네이션도 공부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쉬워질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꼭 소화하기 바라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